노란돼지 이종칠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시험 보고 나오신 분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피와 땀이 절대로 헛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 그 시험장 들어갈 때 제가 입시라는 모습을 현장에서 이렇게 보면서 혼자 울컥했었는데 여기 나와 있는 마음이 제 마음이었습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여기서 악은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바로 썩을 놈의 출제위원을 얘기했던 겁니다. 작년과 같은 정말 아나무인의 이런 출제위원들이 올해도 또 출제를 한다면 제가 대신 가서 마박을 찍어버리더라도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라고 생각했는데 다행히도 악마는 아니었습니다. 결론부터 빨리 말하자면, 총평을 말하자면 소방학 개론이나 소방관계 법규나 여러분들이 느꼈을 겁니다. 분명히 평이했다는 거. 물론 뭐 작년하고 비교하지 않더라도 예년 그 이전의 년도와 비교하더라도 분명히 어렵지 않았다. 단지 어떻다? 문제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 면이 조금 힘들었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문항수가 늘어나면 소방학 개론에서는 소방관계 법규야 각 파트별로 거의 골고루 나오기 때문에 그건 신경 쓸 필요 없지만 소방학 개론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중요 파트인 연소론, 화재론, 폭발론, 소화론에서 집중적으로 문항이 늘어날 것이다 라고 제가 예상을 했다시피 똑같이 그런 식으로 출제가 됐던 것 말고는 여러분들이 배운 만큼 공부하신 만큼 눈에 보였다는 걸 여러분들도 스스로 인정하고 아마 느끼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잘 보고 나오셨기를 바라고 한번 작년하고 어땠는지 하나하나를 가지고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개론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2023년도에 출제 빈도를 보니 22년도에 비교해서 일단 극명하게 다른 건 문항수의 차이였죠. 그죠? 그래서 작년까지는 20문항이 출제되던 게 올해는 25문항으로 문항수가 늘어났다는 거. 그렇지만 분명히 말씀드렸다시피 연소 화재 폭발 소화 쪽 파트에서 문항수가 늘어났지 나머지 파트 우리 교재로 이게 1편이었죠. 이 부분이 2편, 3편, 4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2편과 3편, 4편에 대해서는 문항수의 증가가 거의 없다. 그냥 예전과 평이하게 나왔다. 여러분들이 가장 공부하기 힘든 게 어느 거였어요? 소방시설이잖아. 그죠? 소방시설. 오늘 시험장 가봤더니 누가 바닥에 떨어뜨려 놨더라고요. 길거리에. 그래서 집어봤더니 소방시설에 관한 내용을 메모한 거를 떨어뜨리고 갔던데 하여튼 간에 이 파트는 책 한 권으로 내도 아마 부족할 겁니다. 책 2권은 내야 될 거야. 그 많은 파트를 만약에 문항수를 늘린다고 한다면 한 문항이 늘어나게 했지만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난해한 시험이 됐을 텐데 다행히도 나머지 파트는 예년과 별다르지 않았다. 문항수의 증가는 바로 이 1편에서 문항수가 늘어났다는 거 예상했던 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계획대로 공부하셨다면 그 어려움이 없던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또한 계속 요즘은 이 박스형 문제가 늘어나는 추세였는데 올해는 천만다행으로 악에서 구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박스형 문제라는 건 전체 지문에 대해서 완벽한 숙지가 필요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3문제밖에 출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이 많으신 분들이다. 공부할 때 시험 볼 때 큰 어려움 없이 땀 덜 흘리면서 문제를 읽어나가지 않았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계산 문제가 하나가 나왔는데 연소론에서 계산 문제가 나온다면 화학식이 될 것이고요. 몰수 계산하거나 이런 거였는데 다행히 거기서는 계산 문제가 출제가 되지 않고 화재론에서 화재 하중에 관한 문제가 출제가 됐었죠. 다만 그림이 주어졌다는 거야. 그리고 표가 주어졌다는 거야. 그림에 또 뭐가 나와 있어? 높이가 나와 있다는 거야. 그냥 평이하게 내기에는 자존심이 좀 상했나 보죠. 그러나 우린 분명히 분모에 4,500 곱하기 A 면적을 얘기했잖아. 면적, 세제곱이 아니야. 그건 최적이고 그렇다면 높이가 들어가겠지만 면적이기 때문에 가로, 세로에 대해서만 적용할 뿐이지 높이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런데 높이를 대입해서 풀었더니 1번에 떡하니 나오네.
그래서 또 1번 찍고 또 야호 하시는 분들 안타깝습니다. 면적인 관계로 가로 세로만 들어가지 높이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사실. 3번이었죠? 예, 3번이 답이었던 거. 제가 계산문제 특강에서 분명히 화제화 중에 대해서 계산문제 특강 몇 문제 되지 않았어. 거기서 고스란히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에게 수업 들으신 분들이라면 손쉽게 맞히지 않았을까 예상을 합니다. 어떤 학생들은 그 계산문제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다고 하던데 글쎄요. 예, 그거는 좀 잘못되지 않았나, 잘못된 공부 방법이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거 손발을 맞췄어야죠. 그런 내용이고요. 나머지는 여러분들 느낌 파악 그대로 소방학 개론이 우리에게 효자 과목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소방관계 법규. 소방관계 법규는 왜 작년하고 비교하지 않습니까? 법이 바뀌었잖아, 그지? 그래서 6분법이야. 6분법에 제2법은 빠져 있어. 안 냈어? 안 냈기 때문에 제가 5개 분법에 대해서만 문제수를 적시했습니다. 물론 웃기는 일은 계산 문제가 나왔어요, 그죠?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학원을 운영하니까 학원에서는 이 학생 수를 받을 때 바닥 면적에 대해서 몇 명이 들어올 수 있는지를 계산해야 되거든. 정말 외쳐주고 싶었습니다. 그러지 못했네, 그냥. 그래서 계산 문제가 하나 있는데 뭐 그거는 뭐 여러분만 어려운 게 아니고 누구나 다 어려웠기 때문에 나만 못 본 게 아닐까.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서 계산 문제도 특이하게 하나 나왔다는 거 보시면 되고, 기본법에서 좀 더 많은 문항이 좀 나와줬으면 했는데 기본법에서 3문항이 출제되고 예방법에서 5문제, 소방시설법에 관해서 6문제, 그죠? 중요 파트라고 늘 우리는 여기고 있던 거고, 그다음에 소방시설공사법 5문제.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요즘 추세입니다. 항상 트렌드에 따라가면 되는 거거든.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 6문제. 제 예상은 6개에서 한 7개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는데 6문항이 출제가 됐네요. 그래서 기본 개념과 정의에 대해서 그리고 관련된 뭐 어떤 시행 규칙에 대해서 우리는 워낙 열심히 공부했었고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던 과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원하는 점수는 나오지 않았을까. 그 이하 점수라면 우리는 면접과 체력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실망하지 말고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걸 잊지 마시고 역전승을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어서 2023년도 소방 공무원 공채시험 소방학개론 문제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중하시고 뭐 이거를 시험 보고 나오신 분들은 이미 정답이 나와 있는 관계에 몇 점이냐, 컷오프가 몇 점에서 아웃될 것이냐 요런 데 관심이 있겠지만 그래도 한번 들어보시고 또 24년도 대비하시는 분들은 잘 듣고 지금의 경향과 추세를 확실하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소방학 개론은 말씀드렸다시피 난해한 문제가 별로 많지 않았다는 걸 꼭 인식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포괄적이고 복합적인 문제가 한 5문항, 난이도가 있다는 문제가 한 5문항.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정답을 찾는 데는 어렵지 않았던 문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차분히 한번 수업을 들어두시고 그래서 지금의 여러분들의 실력의 향상에 도움이 되길 기대하면서 문제 1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나라 소방행정체제의 변천 과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걸 찾아라 그 얘기하는 거야. 나머지는 다 맞고 한 놈이 틀릴 겁니다. 오랜만에 나온 문제니까 확실하게 찾아주셨으리라 믿겠습니다. 중앙소방위원회가 설치된 건 1946년도 미 군정시대가 되겠죠. 그때는 자치소방체제였다. 옳은 말입니다. 두 번째, 정부 수립이 일어났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1948년 당시에는 국가소방체제였다. 맞습니다. 옳은 말이네요. 세 번째, 중앙소방학교의 설립 1978년도에 설립이 됐고 당시에는 국가소방과 자치소방의 이원적 체제였다. 혼합체제였다. 맞는 얘기입니다. 예, 맞는 얘기고요. 마지막에 대구 지하철 화재 발생 당시 2003년도에 화재가 일어났었죠. 이때는 국가소방 체제였다라고 했는데 띠 틀렸네요. 광역
소방 체제였다는 걸 기억을 해주셔야 돼. 그래서 세종부터 구한말까지의 시기와 또 마찬가지로 정부 수립이 일어났을 때 당시, 그다음에 중앙소방학회가 설립된 78년도부터 2002년도까지의 상황과 그 이후의 상황을 분리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걸 한번 뭐 워낙 쉬웠던 얘기야. 여러분들이 어려움 없이 틀린 내용을 찾았으리라.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국가소방체제가 아니었고 광역소방체제였다는 걸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1번 따라서 답은 4번에 나와 있고요. 예, 다음은 2번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 소방기본법, 소방법규에 나올 내용이 3문제밖에 안 나오더니 우리 학개론으로 넘어와서 총 기본법 문제는 4문제가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위원물은 어차피 같이 다뤄지기 때문에 그거는 뭐 학개론이다 법규다 따로 공부할 필요가 없는데 소방기본법이 나온 특이한 경우가 되겠어요. 같은 법 시행 규칙상 화재 예방과 소방 활동 또는 소방 훈련을 위하여 사용되는 소방 신호가 있습니다. 소방 신호. 소방 신호의 종류와 방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어. 틀린 거를 제껴가는 방법으로 찾아갔어야 됩니다. 자, 소방신호 우리 가볍게 봤다면 안 되지만 우리 경발해운 하면서 배웠었잖아. 그래서 경계신호 같은 경우에는 30초 동안 사이렌이 울리다가 그제 그리고 그걸 3회 실시하는데 중간의 간격은 5초였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그 내용이에요. 소방신호의 방법으로는 다종신호가 있고요, 사이렌 신호가 있고요, 싼지 산지 뭐 그건 네가 구별할 필요도 없고, 이걸 봤어야지. 음성 신호는 없습니다. 아무리 소리 질러봐야 그거는 신호의 역할을 하지 않는다. 차라리 그 밖의 신호라고 했었어야지. 요게 들렸기 때문에 해당 답이 안 되고요. 소방대의 비상소집을 하는 경우에는 비상소집인 경우에도 훈련 신호를 사용할 수 있다. 그래. 가끔은 들어봐야 그게 뭔지 알 거 아니야. 맞는 얘기였어요. 세 번째, 이거 조심했어야 돼. 타종신호로 하는 경우 요거를 가볍게 읽었다면 문제가 됩니다. 금방 얘기한 대로 경계신호라는 것은 5초의 간격을 두고 30초 동안 3회 실시하는 신호가 경계신호. 근데 그건 뭐야? 그렇지. 뭐 종을 땅땅땅땅땅땅 30초 칠 수는 없잖아. 그제? 이거는 사이렌 신호였던 거야. 깜빡 속았네요, 이거. 조심했어야 돼. 차분히. 마지막 4번. 소방신호의 종류에는 경발해훈이라고 했었지. 그래서 이건 뭐야? 발화 신호가 되겠습니다. 발화 신호가 될 거고요. 해훈 해서 요건 손쉽게 찾을 수 있었다. 그래서 답은 따라서 2번에 나와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죠? 어렵지 않았어. 시험장에서도 아마 요거 푸는데 한 20초 정도면 해결이 되지 않았나. 시간을 조금 단축시키는 연습도 평상시에 했어야 됩니다. 다음은 3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재난, 재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틀린 것을 찾아라 그 얘기야. 똑바로 읽어. 자, 아네스가 있고 존스가 있고 또 하인리가 있었잖아, 그지? 일단 아네스는 재난을 크게 자연재난과 인적, 이게 좀 출제위원들이 굉장히 고민하고 힘들어했던 게 보여요. 어떤 거에서 어떤 오류가 나거나 문제에 상충되는 게 나올까 봐 아예 그냥 인적이니 이런 식으로 올해 시험에서는 좀 문제되지 않게끔 노력을 많이 했다. 땡큐.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해주는 그런 경우입니다. 알아듣게 해줘야지. 알아듣게. 그래서 인적 재난으로 구분하였다. 맞는 얘기입니다. 아네스는 자연과 인적, 인이 재난으로 구별하였다는 거. 이분법. 존스는 재난을 크게 자연재난과 준자연재난과 인적재난. 그래서 이번에는 3분법으로 하나 슬그머니 늘려놨습니다. 그래서 준자연재난도 있더라. 그런 게 있었고요. 그러면 세 번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이거 얼마나 출제자의 고민이 깊었겠어. 뭔가 문제가 될까봐. 왜냐하면 3조 제2호에는 또 해외 재난이 들어가 있거든.
그래서 굉장히 고민하면서 이분법 썼습니다. 법적인 분명히 해석을 해야 되는 거야. 법적 해석이야. 그래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나눠진다. 그리고 제3조 제2호에 가서 해외재난 관리법에 따라서 해외재난으로도 하나가 더 추가가 됐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이분법으로 해서 옳지 않았던 것은 바로 해외재난이 들어갔기 때문에 3번이 될 거고요. 하인리의 도미노 이론은 우리는 요걸 또 중요시 여기셔야 돼요. 어차피 중요한 거는 이번에는 얘가 답에 해당하지는 않았지만 보기에는 분명히 들어가 있잖아, 그지? 그래서 하인리의 도미노 이론에 따른 재난재해에 관한 분리법은 확실하게 깨차고 계셔야 돼요. 1단계가 뭐였어? 유전적 요인 및 사회적 환경 1단계, 개인적 결합 2단계, 불안전 행동 및 불안전 상태가 되는 게 3단계, 그리고 사고 4단계의 마지막 5단계 재해라는 이런 5개 요인의 연쇄작용으로 설명하였다. 하인리. 그죠? 그래서 요 제일 중요시 여겼어야 되고 앞으로도 계속 중요한 거니까 잘 좀 잡아주시고요. 따라서 답은 3번에 나와 있다. 예, 그거 한번 찾아주시고, 자, 이번에는 또 4번으로 들어가 보자. 4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관리 단계와 활동 내용의 연결이 옳지 않은 거. 옳지 않은 걸 얘기하네. 옳지 않은 거. 감사합니다. 1번부터 바로 나오네. 1번 예방 단계. 제가 이거는 또 예전에 모의고사 때 제가 한번 내서 부연 설명을 좀 드렸던 건데 기억을 하시면 좋고요. 그래서 예방 단계 위험구역의 설정이라고 했는데 아니죠. 얘는 위험구역은 이미 불이 나서 그래서 불이 확산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어느 위험 지역을 설정하는 거야. 이건 따라서 대응 단계에 해당합니다. 대응 단계. 1번이 틀렸다는 걸 기억을 해주셨어야 되고, 대비 단계 봐야 돼. 우리는 봐야 돼. 대비 단계는 재난 현장 긴급 통신 수단의 마련. 이게 바로 대비 단계. 세 번째 대응 단계, 재난 예보, 경보 체계 구축, 운영, 그리고 위험구역의 설정이 들어갔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복구 단계는 특별 재난 지역 선포 및 지원. 딱 봐도 이거는 맞는 얘기겠죠, 그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다면 바로 1번에서 답이 나오게 되었다. 1번부터 바로 나왔어요. 공부했다면 뭐 이거는 뭐 진짜 이거는 뭐 10초 만에 답을 찾았다라고 봐집니다. 이번에 5번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가연성 혼합기에 채소 발화. 이거 봐봐. 이거 또 뭐라고 또 말 나올까봐 점화까지 넣어놨어. 그래서 채소 발화 에너지 MIE 요즘 아주 중시 여기는 최근에 빠지지 않고 계속 출제가 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24년 대비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좀 깊이 있게 다루셔야 돼. 우리는 심화학습 과정에서 다루어지게 됩니다. 채소 발화 에너지, 채소 점화 에너지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틀린 걸 찾아라 그 얘기야. 천천히. 그래서 온도와 압력은 같이 가는 거야. 온도와 압력이 상승한다면 채소 발화 에너지는 작아진다. 더 위험성이 높아진다. 그 얘기하는 거지. 이해돼? 또 하나, 열 전도율이 낮아지면, 열 전도율이 낮다는 건 내가 열을 혼자 축적하고 있다는 얘기잖아.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잖아. 그렇다면 채소 발화 에너지는 어떻게 되겠어? 작아진다가 됐어야지. 작아진다. 위험성이 상승된다라는 얘기니까.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다면 3번이 될 것이다. 이것도 꼭 읽어주세요. 화학 양론비 부분에서 채소 발화 에너지는 최저가 된다는 거, 위험 상태가 증가됐다는 거, 심화학습 과정에서 좀 더 깊이 있게 다뤄주셔야 됩니다. 이게 5번 문제였습니다. 5번 문제였고요. 이번에는 6번도 한번 갑니다. 가연성 액체의 연소 현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이었으니까 기억하실 거야. 아니 연기력이 떨어진 사람들 있잖아, 그지? 옛날에 이정재 발연기라고 했지, 발연기. 하지만 굉장히 어떤 사람들이야? 인간적인 사람이었지라고 하면서 발연기 인간적. 그래서 발, 연, 기
인간적이라고 했었잖아, 그지? 그래서 온도가 요런 순서로 갔다는 거 제가 설명을 기초해서 이런 거 약간의 후루꾸가 필요합니다, 그죠? 약간의 후루꾸로서 우리의 뇌 용량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런 공부 방법, 요건 내가 먹을 테니 너는 합격만 하거라 라고 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옳지 않은 걸 찾으라고 했으니까 가연성 액체의 연소와 관련된 온도는 발화점, 연소점, 인하점 순으로 높다라고 했네요. 예, 맞는 얘기네. 그래서 발화점이 높고 그다음에 연소점, 그다음에 인하점이 된다는 거. 연소 나오면 뭐가 나와야 돼? 연소 나오면 연속 기억해야지. 연속이 뭐야? 지속. 예, 좀 이따 얘기하자. 인하점과 발화점이 가까운 액체일수록 재점화가 얼마나 중요했던 내용이야. 쉽고 냉각에 의한 소화 활동이 용이하다. 예, 맞는 얘기고 뒷부분은. 세 번째, 인하점과 연소점의 차이는 외부 점화원을 제거했을 경우 화염 전파의 지속성 여부에 따라 구별된다라고 얘기를 했네요. 예, 아주 좋아요. 4번 답은 2번이고 맞아, 일자, 그지? 열 생성률과 열 손실률이 있어. 그러면 연소의 반응은 생성되는 게 더 커야 연소가 계속 될 거 아니야? 손실이 되면은 연소가 끝난다는 거 아니야, 그지? 그렇죠. 그래서 보다 큰 조건에서, 얘가 더 큰 조건에서 지속된다. 불이 화재가 계속 일어나기 위해서는 열 생성률이 더 높아야 된다. 맞는 얘기지. 따라서 답은 2번에서 조금 손쉽게 냈습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원론 소방학개론에서는 교수님들이 꽤나 신경 많이 써뒀다. 정말 악이 아니야. 이제 여러분들은 천사였다는 거 기억을 해주셔야 돼. 알았지? 그런 내용이었고요. 이번에는 7번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 7번이 약간 처음 접하는 문제로서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접해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조금 포괄적인 문제로 또는 복합적인 문제로 제가 구별을 했었습니다. 소방펌프 및 관로에서 발생되는 수격 현상, 뭐 이름 멋지잖아요, 그죠? 워터 해머링, 해머 치듯이 그냥 치는 거야. 그래서 어떤 펌프에 의해서 펌프라고 할게. 펌프라고 했을 때 여기서 이제 물을 밀어낼 거 아니야, 그지? 물을 밀어내 갖고 여기 물이 많아. 여기 물 많은 거 이제 끌어당겨서, 물론 여기 옆에는 또 뭐가 달려 있어요? 모터가 달려 있어요. 모터가. 그래서 얘를 진공 상태로 만들어서 이걸 뿜어 올려서 보내는 거거든. 보낼 때 이 물이 여기 직격으로 꺾이기 때문에 이 속도에 의해서 여기에 충격을 가하게 되는 거야. 충격을 가하게 되니까 진동, 소음, 그리고 고장의 원인이 된다. 그 얘기하는 거거든. 그게 바로 워터 해머링이 된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 여기다 별의별 장치들을 달아놓는 거야. 얼마나 머리들이 좋은데. 우리가 걱정할 거 아니야. 우리가 만들 게 아니라 우리 제조 회사 사장이 될 게 아니라 우리는 이런 게 고장 났는지 안 났는지 이런 것만 잘 확인해 주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수격을 흡수하는 수격 방지기 이렇게 생긴 놈이 있더라는 거 맞고요. 관로에 서지 탱크를 설치한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급격히 꺾여야 되기 때문에 충격이 가해지니까 여기에 조금의 탱크를 좀 하나 달아놔서 충격이 아무래도 흡수가 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서지 탱크가 될 것이고요. 플라이휠은 뭐 어디서나 많이 쓰이는 거야. 안정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플라이휠 그러면 이미지가 뭐야? 안정적인 거. 알았지? 부착하여 펌프의 급격한 속도 변화를 억제한다. 맞는 얘기고요. 관경의 축소를 통해서 이 관을 줄여봐봐. 그러면 배로누이관이 돼버리잖아. 그럼 우선 수드 속도가 어떻게 돼? 빨라지게 되겠지. 빨라지니까 충격이 잔주먹이라도 자꾸 맞고 속도가 빠른 주먹에 맞으면 가잖아, 그지? 그래서 관경의 축소를 통해 유체 유속을 증가시켜서 압력 변동치를 감소시킨다가 아니라 증가시키고 있잖아. 아주 망가뜨리려고 작정을 했네. 따라서 틀린 건 4번이 된다는 얘기. 다 듣고 나면 쉽죠, 그죠? 설명을 듣고 나니까 되게 쉬운 것 같아요.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다뤄보지 않은 내용이 출제가 됐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어렵게 느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잘 찍었기를 바라봐요. 찍기 신공 한번 발휘했어야지, 그지? 이번엔 8번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재 시 연소 생성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틀린 걸 얘기하라. 그 얘기가 틀린 거. 틀린 거.
황화수소 그러면 우리 알고 있잖아, 그지? 하도 많이 했잖아. 썩은 달걀 냄새, 썩은 달걀 냄새. 그냥 달걀도 사실은 냄새는 그다지 아름답지는 않아요. 그래서 불편합니다. 그래서 황화수소는 썩은 달걀과 비슷한 냄새가 난다. 맞고요. 연기로 인한 빛의 감소를 나타내는 감광계수는 가시거리와 반비례 관계이다. 맞는 얘기네. 일산화탄소는 산소와 헤모글로빈의 결합을 방해하여 질식에 이르게 한다. 우리 연탄가스 생각하시면 될 거야, 그지? 마지막 네 번째, 어려운 단어 썼는데 신경 쓸 거 없고요. 독성가스의 허용 농도는 무서운 놈들일수록 농도가 적어야겠지, 그지? 그래서 제일 무서운 거 봐봐. 불화수소, 시아나수소, 암모니아, 포스겐이 있어. 제일 무서운 게 뭐지? 바로 포스겐이지. 우리 유대인들을 가스실에서 아이슈비츠 수용소에서 살해했던 그 가스가 바로 포스겐 가스잖아. 그래서 얘는 허용 농도가 0.1 ppm이 돼요. ppm. 제일 무서운 놈이야. 그러니까 제일 세야 돼. 그지? 그러니까 농도는 이런 순으로 높다라고 했네. 얘가 여기 있으면 안 되겠지, 그지? 딱 봐도 암모니아. 어떤 놈이야? 좀 불편하지? 냄새가 불편하지? 매일 화장실 가면 어디 공중 화장실 이런 데 가면 좀 나잖아, 그지? 요즘 우리 대한민국처럼 화장실 깨끗한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없어요. 제가 영국 런던에 갔다가 돈까지 내고 유리하게 내는, 그래서 길거리 뒤로 가면 다 오줌 싸고 지랄들이야, 이것들이. 그래서 암모니아 같은 경우에는 냄새가 좀 심하긴 하지만 죽을 정도는 아니잖아, 그지? 그래서 얘가 25가 됩니다. 25 ppm. 얘가 제일 높네요. 그 다음에 시아나수소 같은 경우에는 얼마가 나오는데 10 정도 될 거고요. 불화수소는 3 정도 됩니다. 3 정도. 그래서 포스겐을 제일 앞에 썼다면 괜찮은데 틀려버렸네요. 그래서 답은 4번 하고 나옵니다. 그렇게 해석을 했으면 되는 거고요. 자, 다음은 9번. 폭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옳은 거를 골라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소거법은 소거법인데 한번 거꾸로 해보는 거야. 거꾸로. 어떻게 아닌 거를 찾아서 아닌 게 보기에 있나를 한번 확인해보자. 그러면 그놈은 제끼면 되잖아, 그지? 자, 첫 번째, 증기 폭발은 액체의 급속한 기화로 인해 최적이 팽창되어 발생하는 현상이다. 이거 지나가는 중학생도 알겠다, 이 새끼야, 중학생도, 그지? 맞는 얘기가 될 거고요. 가스 폭발은 분질 폭파보다 최소 발화 에너지가 또 나오네, 이 단어. 크다. 위험성이 발화 에너지가 크다 그러면 돼, 안 돼? 돼, 안 돼? 이게 다 에너지가 낮아야, 그지? 낮아야 뭐가 되는 거야? 위험성이 올라가는 거잖아. 그래서 가스 폭발이 더 위험한 거잖아. 가스는 기체니까. 분말은 고체잖아. 그래서 최소 발화 에너지는 어떻다? 작다라고 했었어야지. 그래서 니은이 일단 틀렸다는 내용이야. 그러면 니은이 들어갔던 놈은 이렇게 1번과 3번은 일단 소거를 시키고 D급 보겠습니다. 분해 폭발은 다 정의 문제가 많이 나왔어. 너무 이뻐. 우리가 기본으로 공부하는 게 뭐야? 정의와 개념 아니야, 그지? 그래서 이번 시험처럼 꼭 내줘야 돼. 문제수가 25문화로 늘어난 우리의 수험에 대비해서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얘기다. 문제수가 늘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알고 계시겠지만 특채 같은 경우에는 총 40문항이 출제가 됐어. 우리는 25문항이야. 그럼 15문제가 더 나왔잖아. 25문제가 온전히 똑같고 15문제가 플러스가 되는 거야. 근데 이 플러스 되는 15문제는 어려운 문제가 없어요. 우리 25문항에 비해서 난이도가 떨어진다는 얘기야. 왜? 그래도 되는 이유는 문항수가 많기 때문에 변별력이 충분하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20문항에서 25문항 늘었다는 건 다른 분들의 해석은 문항 문제가 계속 어려워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건 잘못된 해석이다. 제가 봤을 땐 분명히 문항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변별력이 충분할 것이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는 또 필기시험이 50%밖에 차지하지 않거든요. 거기다 행정법도 있기 때문에 변별력은 충분히 일어납니다. 충분히. 따라서 문제의 난이도는 23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과 그 이후로 바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 정도의 수준으로 출제가 된다는 저의 예상입니다. 노란돼지의 예상을 한번 믿어보시라.
그래서 그렇게 돼 있다. 그래서 더 추가가 되더라도 어려운 건 들어가지 않는다 그 얘기고요. 자, 분해 폭발은 공기나 산소와 섞이지 않더라도 맞죠? 그게 분해 폭발이야. 정이야. 가연성 가스 자체의 분해 반응열에 의해서 폭발하는 현상을 우리가 분해 폭발. 정의 우리는 다 배워봤잖아, 그지?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보자. 폭발 연소 범위는 초기 온도 및 압력이 온도와 압력은 같이 간다 그랬잖아, 그지? 상승할수록 분자 간 유효 충돌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넓어진다. 위험성이 커진다. 맞는 얘기네. 따라서 답은 니은만 해당이 안 되고요. 디귿 니을까지 다 해당이 되는 4번의 답이 있다. 아닌 거가 들어간 거 제껴놓고 나머지 거에서 찾으면 조금 더 확률이 높고 손쉽게 간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그걸 기억해 주시고 다음엔 또 기억은 분명히 맞았잖아, 그지? 기억은 분명히 맞았으니까 기억은 있어야 돼. 그러면서 니은이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 기억은 있으면서 니은이 있으면 안 된다면 답은 그대로 4번이 되는 거야.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으면 돼. 기억과 니은만 해석이 됐더라도 충분히 답은 찾을 수 있는 출제자가 그냥 깔아준 그런 문제였다. 그래서 조금만 진정하고 출제자가 이 문제를 어떻게 식으로 냈었을까도 조금 생각해 봐야 돼. 그건 평소에 하셔야지 시험장 자체에 앉아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IQ보다 한 20% 30%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추리가 안 될 수가 있어. 하지만 평상시에 차분하게 했던 사람들이라면 시험장에서도 본인의 IQ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는 거 알려드립니다. 단연간 시험 강의를 했던 사람으로서 팁 하나 알려드렸어. 다음은 10번도 가도록 하겠습니다. 폭염과 폭행. 폭발의 종류는 이렇게 있는데 폭발 문제가 많이 나왔잖아, 그지? 그런데 그 중에는 연하게 터지는 것도 있고요, 굉장하게 터지는 것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 연하게 터지는 게 있고 굉장하게 터지는 게 있다. 굉장하다는 건 뭐 소음이 엄청 크잖아. 그래서 음속보다 빠르다 그러면 폭행, 음속보다 느리다 그러면 폭연. 개념만 먼저 딱 잡아놓으면 좋잖아, 그죠? 그래서 예온합가스의 초기 이 압력이 높을수록 폭행 유도거리가 어떻게 되다? 짧아지죠. 이거 봤어야 돼. 개념 잡아놨어야 돼. 지금 우리는 옳은 걸 찾고 있는 거야. 두 번째, 화염 전파 속도는 폭연의 경우 음속보다 느리며 좋죠. 연하게. 그다음에 폭행 굉장하게. 그러지? 음속보다 빠르다. 1번이 좀 헷갈렸다 하더라도 2번이 워낙 확실하게 우리 악마가 아니라 우리 선한 천사 같은 분들이 내주셨기 때문에 그냥 굉장히 편하게 답은 찾을 수 있었어요. 폭연은 폭행으로 전이될 수 없으나 폭연은 폭행으로 전이될 수 있지요. 하지만 폭행은 폭연으로 전이될 수가 없지. 까구로 넣어놨네. 이 정도는 쉽지 뭐, 그죠? 폭연은 화염 면에서 온도, 압력, 밀도의 변화가 그죠? 연속적으로 나타난다. 애매했을 거야. 애매했겠지만 우리는 2번에 워낙 확실하고 기본 개념에 충실한 지문이 나와 있었기 때문에 어렵지 않았을 것이라고 노란돼지 분명히 확언합니다. 이번엔 11번도 한번 들어가 보자. 분진 폭발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하고 물어봤네요. 옳지 않은 거. 나머지는 다 오라. 나머지는 오라. 옳지 않은 것만 찾으면 돼. 분진의 발열량이 클수록 당연하지 않냐? 발열량이 크다면 폭발하기가 쉬워지는 거죠. 또 분진의 부유성이 클수록 폭발이 용이해진다. 떠다니면 더 폭발이 잘 일어난다. 분진 폭발은 분진의 입자 직경의 영향을 받는다. 크게도 받는다. 그 얘기야. 더 작으면 작을수록 위험한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분진의 단위 최적당 표면적이 작아지면, 표면적이 넓어야 산소, 표면적이야. 크기 입자가 아니라 표면적이 넓을수록 산소와 접합면이 더 넓어지고 커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폭발이 더 용이해지는 거거든. 그래서 작아지면이 아니라 표면적이 더 넓어질수록 커질수록이라고 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틀린 건 4번. 기본서에 똑같이 나와 있는 내용이라 제가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엔 12번 들어갑니다. 자, 전기화재 및 주방화재. 전기화재는 C급이라고 하고, 주방화재는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구별을 아직 안 한 상황이지만 어차피 뭐 미국에서 다 상황이 정해진 거니까 우리는 따라가면 돼요. 좋은 건 때 배우자고. 우리 양키 무조건 미워할 게 아니라 좋은 건 따라가야죠.
그래서 주방화재를 K급 식용유 화재를 얘기하는 거겠지. 관련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얘기합니다. 옳지 않은 거. 자, 1번. 주방화재의 가연물 중 하나인 식용유의 발화점은 B점보다 어떻다? 낮다. 낮다. 맞지요. 발화점은 B점보다 낮습니다. 예, 옳은 얘기였고요. 2번. 도체 주위의 자기장의 변화에 의해서 발생된 유도전류는 유도전류를 모르잖아. 그제? 전기화재의 점화원으로 작용될 수 있다. 예, 유도전류는 어떤 도체 전류가 흐르게 되면 주변에 어떤 유도되는 자석에 의해서 전류가 생겨나. 전류가 흐르면 뭐가 발생하지? 열이 발생하는 거거든. 마찰열이 제일 크고 그다음에 우리 이런 전류가 도체를 흐를 때도 또 열이 발생해요. 그래서 그 열에 의해서 점화원이 될 수가 있더라. 그 얘기하는 거야. 아시겠죠? 왜 이걸 거꾸로 체크했어요? 죄송합니다. 예, 깜짝 놀랐네. 발화점은 B점보다 낮지. 그죠? 많이 낮지. 같을 때도 있지만 발화점이 더 낮기 때문에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왜 이렇게 했을까?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죠? 예, 봐주시고요. 예. 세 번째, 식용유로 인한 화재 시 유면상의 화염을 제거하면 복사열과는 관계가 없겠죠. 예, 가스불이 있고 우리의 웍 알죠? 예, 우리 중국집 가면 웍, 프라이팬 여기에 이제 식용유를 가득 채워야지. 가득 채워서 이제 튀김을 만들어야 돼. 그래서 밀가루를 잘 반죽해서 손 이렇게 딱 넣어도 여기에 반죽이 묻어 있기 때문에 화상 입지 않아요. 그래서 전현무가 하는 거 봐서 튀김 만들 때 그래서 왜 눈꽃을 만들어 줘야 되거든. 튕겨갖고 이게 좀 밀가루 반죽이 튀겨져 더 고소하잖아. 그거야. 그러다 보니 여기에 뭐가 발생해? 이제 화재가 발생한 거야. 화재가 발생하면 얼마나 뜨거워, 그죠? 이때는 화염을 제거한다고 하더라도 아까 발화점이 B점보다 낮다라고 했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 온도는 상당히 지금 뜨거워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재착화, 재발화가 일어날 위험이 높다 그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네요. 그래서 복사열과는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얘 때문이 아니라 이거는 발화점이 낮기 때문에 재착화, 재발화의 위험이 있다라고 했었어요. 옳은 지문이었네. 틀린 건 3번이었고요. 4번 전기화재의 발생 원인 중 누전, 누수현상. 물이 막 상수도에서 하수도가 빠지는 거야? 뭐 어쩔 수 없어. 모른 척 해도 돼. 하지만 상수도에 물이 새면 우리 수도요금 엄청 나오잖아. 그지? 그러니까 누수, 전기가 빠져나가는 거 누전이라고 합니다. 누전을 전류가 전선이나 기구에서 절연 불량 등에 사람이 감전돼서 죽기도 해요. 전기요금 조금 더 내는 게 문제가 아니야. 원인으로 정해진 전로 밖으로 흐르는 현상이다. 전선 바깥으로 전류가 새나가는 걸 우리가 말합니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번 갑니다. 화재 시 구액실 문제가 또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연달아 계속 나옵니다. 구액실에서 발생하는 현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옳은 거. 첫 번째, 개구부의 크기는 플래시오버 발생과 관련이 있다. 이건 실험에 의한 실험치 값에 의한 이론이니까, 확정된 이론이니까 딴소리 할 거 없습니다. 이상한 소리 하는 데도 있는데 그건 신경 쓰지 마. 그래서 2분의 1과 5분의 1 사이에서 분명히 플래시오버가 일어난다. 더 많이 일어난다. 8분의 1이 넘어가면 아무래도 플래시오버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실험에 의한 겁니다. 그래서 들렸고요. 2번. 구액실의 창문과 문 손잡이의 온도로서 우리 영화 보면 알잖아. 이게 불이 났는지 아닌지 뭐 문고리 받아보고 창틀 만져보고 이거 문 열었다가는 뻥 하는구나. 문 열려고 할때 안 돼! 막 이러면서 눈치챈 사람들은 얘기해주는 영화 장면을 본 적이 있을 거야. 앞으로 봐. 백드롭 발생의 가능성을 예측해서 있다. 이게 있다였으면 얼마나 좋았어. 그냥 답이 딱 여기서 끝나니까. 옳은 거 물어봤으니까 여기서 딱 끝나면 나머지가 아니어도 되잖아. 없다네요. 틀렸네요. 세 번째, 준불연성이나 불연성의 내장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플래시오버 발생까지의 소요 시간이 길어지죠. 불연성이니까. 그지? 맞는 얘기가 되고 답은 3번에 있습니다. 찾았나요? 4번, 구액실 내에 산소가 부족하여 훈소 상태, 꺼져가는 상태야. 공기가 갑자기 다량으로 공급될 때 가연성 가스가 순간적으로 폭발하도 뻥 하는 걸 백드리프트 현상이라고 했지. 기억나? 구별해야 돼. 구별하셨어야 돼. 답은 3번에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 1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일한 계산 문제. 뭐 작년처럼 낸다면 이건 이거 무슨 기술사 시험 문제도 아니고 그제? 이것들이 아주 그냥 이번에는 아주 이쁘게 냈습니다. 이쁘게. 자, 우리는 문제 한번 보자. 뭐 우리 제가 모의고사 때도 보여드렸던 풀어드렸던 그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뭐 어렵지 않았을 것이다. 자, 그림은 구획실의 크기가 그냥 쉽게 줄래니까 자존심이 상했나 봐. 그래갖고 미리로 써. 미리로. 우리는 뭐로 써야 돼? 메다로 썼어야지. 메다. 따라서 공 3개 없애셔야 돼요. 가로 10m, 세로 8m가 됩니다. 높이가 3m인데 높이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화재 하중은 킬로그램 per 메다 제곱입니다. 메다 제곱. 만약에 높이까지 쓴다면 메다 3승이 됐겠지. 최적을 얘기하는 거잖아. 하지만 이건 가로 세로만 들어가는 메다라서 메다 제곱 면적을 얘기하는 거야. 높이가 필요 없었다. 그래서 높이를 대입해서 풀었으면 이제 보기에 답이 없겠지. 이런 있어요.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풀었다가는 1번에 있어. 이거 독하게 내줬어. 봐주자. 어떻게 봐주자. 그래도 천산이네. 이 정도면 천사지 뭐. 그래서 화재 하중을 Q라고 놓게. 문자는 뭐 세계 표준어법에서 정한바는 없어. 이걸 쓰지 않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해서 목재에 발열량이 있었잖아. 거기에다가 면적을 곱해줬었지. 거기에다가 나와 있는 모든 가연물 A, B 두 가지가 있네, 그지? 가연물의 발열량과 또 질량에 관해서 뭘 해줘야 돼? 합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겠지. 그래서 외울 때는 우리가 뭐라고 외우면 좋냐면 말씀드렸잖아. 뭐라고 해서 가발을 만든 거지. 대머리인 분들 얼마나 힘들어, 그지? 가발을 만들어서 가발의 질을 따져보는데 이 가발의 질이 좀 떨어졌어. 그러면 어떻게 돼? 면목이 없겠지. 면목이 없네요. 이렇게 어떻게 됩니다. 가발의 질이 떨어져 면목이 없었다. 그래서 가연 물질의 발열량 곱하기 질량에다가 면적 곱하기 목재의 발열량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대입 한번 해볼까요? 목재 면적, 면적은 어떻게 된다 그래서 가로 세로니까 10 곱하기 8 곱하기 목재 4,500 그 정도는 외워놨는데 지가 좋네요. 고맙죠. 뭐 그 다음에 발열량과 질량 가연물 A, B에 따라 각각 구해줍니다. 합해줘야 돼. 그래서 2,000 곱하기 200 플러스 시그마는 플러스란 뜻이야. 플러스 9,000 곱하기 100 해갖고 열심히 풀어야지 뭐 열심히. 근데 이게 뻥뻥뻥뻥 이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요. 뭐 대충 계산해도 답은 나옵니다. 딸 거 없어. 우린 계산기 사용이 안 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여유 가져. 답이 안 나오면 어떡하지? 막 이러지 마. 그래서 대충 풀어도 3.61 하고 나오는 답은 3번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면적에다 만약에 높이까지 집어넣어서 3m 하고 넣는 순간 보기에 답이 없어야 되는데 1번에 있어. 그래서 또 1번 찍은 분들이 또 내가 계산한 값이 저기 있다면 누가 그걸 의심하겠니, 그지? 빠빠이 24년대 또 봐요. 유일한 계산 문제인데 아주 기본형으로 여러분들하고 제가 같이 다루어봤던 문제이기 때문에 어려움 없이 이거는 풀었다. 실수한 건 높이가 주어져서 우리를 헷갈리게 하거나 그림이 주어졌다. 그래서 그림을 왜 째려봐? 지문에 다 나와 있는데. 그래서 항상 그림 문제가 있더라도 먼저 지문을 읽고 그다음에 그림은 보조로 보셔야지 째려보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렵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어렵지 않았어. 분명히 쉬웠던 문제입니다. 이번엔 15번, 이렇게 역시 또 구획실에 관한 문제가 또 나왔죠. 그지? 세계 연달아 구획실 관한 얘기야. 관련 문제입니다. 저는 이 문제를 약간 복합적이다라고 봤습니다. 약간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풀이를 해드리면 쉽겠지. 그러나 시험장에서 막상 이 문제를 풀 때는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예상을 하는 문제. 구획실 화재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어요. 1번, 플래시오버 이후에는 연료 지배 화재보다 환기 지배 화재가 지배적이다 라고 했네요. 어떤 얘기야? 맞는 얘기네. 그지? 두 번째, 환기가 잘 되지 않으면 연료 지배형 화재에서 환기 지배형 화재가 되는 거겠지. 그래서 요 둘의 위치가 살그머니 바뀌어져 있다는 사실. 요거를 체크할 수 있었냐? 요게 문제입니다. 이때는 연기 발생이 만약 이렇게 된다면 연기 발생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연기 발생이 더 많이 나지. 불완전 연소가 될 테니까
이것도 바뀌어 있고 줄어든다가 아니라 연기가 늘어난다. 그죠? 불완전 연소에서 더 많이 연기가 생성이 된다는 얘기. 그래서 2번이 옳지 않은 거고요. 세 번째, 연료지배형 화재는 구획실 내 가연물의 연소에 필요한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는 조건의 화재이다. 산소 부족인 건 환세지배형이고, 그죠? 예. 틀린 얘기, 맞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네 번째, 성장기에는 천장 부근에서 축적된 뜨거운 가스층이 발원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가연성 물질에 복사열을 공급하여 플래시오버를 발생시킬 수 있다. 오, 맞는 얘기네. 그래서 틀린 건 2번이 틀려들습니다. 예, 요거를 못 바꿨더라도 연기가 줄어들 리가 없겠지. 환기가 잘 안 되게 연기가 팍팍 불연소 때문에 연기가 훨씬 더 뿜어져 나옵니다. 15번이었고요. 다음에 16번도 한번 보도록 하죠. 16번, 위험물의 유별 특성 중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봐라, 그 얘기입니다. 뭘 골라봐라. 자, 보니까 염소산 나트륨. 연소산 나트륨은 인류잖아, 인류 위험물이고요. 불연성, 조해성, 수용성이면 무색, 백색의 분말 형태로 되어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어떻게 배웠었어? 불수조, 무백, 분말이라고 했잖아. 불수조, 무백, 분말 해갖고 인류 위험물에 관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위험물, 이거는 언제나 중요한 거야. 맞는 얘기였고요. 두 번째, 마그네슘, 이류죠. 예, 마그네슘, 칼륨 이런 것들은 금수성이지. 물하고도 하면 큰일 나는 거야. 마그네슘은 끓는 물과 끓는 물일 경우에 더욱더 수소가스가 많이 발생한다는 거. 예, 그래서 시킨다. 많은 얘기고요. 황린, 예, 삼류 배우 황린, 그지? 맨날 얘기해주던 삼류 배우 황린은 상온에 노출되면 액화되면서 자연 발화를 일으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액화 때문에 학생들이 저한테 문의를 하던데 액화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억, 니은 1번이 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니야, 액화됩니다. 달고나 만들 때 생각해봐. 고체가 바로 액체가 되잖아, 그지? 달고나, 뽑기. 예, 생각하면서 맞는 얘기였다는 거 분명히 책 규제에 나와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답은 따라서 다 맞게 되기 때문에 4번의 답이 나와 있네요. 이런 문제도 있었고요. 이번에 17번 보자. 위험물 유별 소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나왔습니다. 옳지 않은 거. 탄화칼슘 화재 시 다량의 물로 냉각 소화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네요. 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죠? 예, 물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죠. 따라서 고맙습니다. 예, 틀린 건 바로 1번에서 찾아졌네요. 자, 수용성 메틸 알코올 화재가 일어나면 어떻게 해줬어야 돼? 내 알코올포로 덮어버려야겠지. 맞는 얘기고요. 알케 알루미늄 마른 모래에 팽창질소, 팽창진주염으로 소화한다. 물 뿌려서는 아니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세요. 됐어? 네. 또 정리는 다량의 물로 냉각 소화하며 소량의 정리인 경우에는 소량일 때는 마른 모래나 이산화탄소 소화약제로도 이치는 효과가 있다. 중요했던 걸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 탄화칼슘을 만약에 물로 소화하게 되면은 물과 만나면 뭐가 발생했어? 아세틸렌이 발생했잖아. 여러분들은 아나? 카바이트라는 걸 아나? 우리는 카바이트, 요즘은 뭐 워낙 그 중국산 발전기가 많아가지고 저가 옛날 발전기 하나 갖고 있으면 부자소리 들었는데 이제는 발전기 노점상 우리 아저씨들도 하나씩 다 갖고 있거든. 옛날에는 발전기가 없어서 모르겠어. 카바이트를 깡통에 덮어서 물 넣고 덮어서 불을 붙이면 아세틸렌에 의해서 불이 붙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세틸렌이 발생한다는 거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했어야 돼. 예. 그래서 1번이 옳지 않은 얘기였다는 걸 잡아주시고요. 18번. 자, 멋진 문제가 나왔어요. 3월 초에 개정을 한 다음에 바로 공시하자마자 3월 18일 시험에 냈다는, 우리 부지런하지, 우리 출제위원님들. 멋져. 예. 정말 고민들 많이 하시고 노력 많이 하시고 과학하려고 하고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이번에 정말 제가 박수 쳐드립니다. 다행히 바로 개정됐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내용인데 답은 쉽더라니까. 답은 봐봐. 옳지 않은 걸 물어봤어. 건물의 소실 면적 산정은 소실 무슨 입체 면적이야. 바닥 면적이었지. 바닥 면적. 감사합니다.
바닥 면적으로 산정한다. 개정된 내용이 밑에 나와 있는데 그건 건드리지 않고 아주 쉬운 데서 그냥 답을 찾을 수 있게끔 해주셨다. 우리 주재원들 천사. 네. 건물의 소실 정도 반소의 경우는 건물 30% 이상 반소, 70% 미만일 때 이거를 우리가 반소되었다라고 합니다. 건물 등 자산에 대한 최종 장가율은 건물, 부대 설비, 구축물, 가재도구는 20%로 하며 얘네들은 20% 잡는 거야. 그 다음에 그의 자산은 10%로 정한다. 발화이슈의 결정과 관계인 등의 화재 발견 상황 통보 시간 및 화재 발생 건축 건물의 구조, 재질 상태와 화기 취급 등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한다. 다만 자체 진화 등 사후인지 화재로 그 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발화 시간을 추정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적어놨네요. 개정된 내용이니까 내년에는 깊이 있게 봐줘야 될 내용이겠지. 올해는 다행히도 쉽게 답이 나올 수 있게 해줬기 때문에 정말 땡큐합니다. 자, 이번에 19번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형 문제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죠? 문항수가 25문제, 5문항이 늘어났는데 작년에 비해서 박스형 문제가 줄어들었지. 작년에 4개, 올해 3개니까. 그지? 그래서 그 3개도 어렵지 않은 것들이었어. 소화 방법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한번 골라보라는 내용입니다. 자, 아닌 거 제끼다 보면 답 나오지 않을까? 산림화재 시 화재 진행 방향의 나무를 벌목하는 것은 재고 소화의 방법 중 하나이다. 맞네요. 뭐 잘했어. 맞는 얘기지. 나무 아깝다고 그거 안 돼. 다 잘라버려야 돼. 건축물도 그래요. 불이 화재가 번질 확산이 될 우려가 있으면 건물을 부셔놓잖아. 미리. 물은 비열, 증발, 자멸의 값이 작아서라니. 물이 기준이잖아. 그지? 컸어요. 커. 주로 냉각소에 이건 맞는 얘기고요. 이건 맞는 얘기고요. 값은 큽니다. 다음 부촉매, 니은이 빠져야 돼. 니은 빠져야 돼. 니은 빠져야 돼. 그러면 1번과 4번 중에 하나다. 1번과 4번의 차이는 미음이네. 그러면 굳이 디귿과 리을은 읽어볼 이유도 없다는 거지. 그지? 그리고 우린 해야 되니까 하자. 부촉매 소화는 화학적 소화에 해당합니다. 라고 했네요. 부촉매. 벌써 또 화학적이지 않아? 맞는 얘기고요. 유리 화재는 포소화 설비를 소화 약재를 방사하여 유리 표면에 얇은 층을 형성함으로써 공기 공급을 질식 차단하는 거야. 맞는 얘기네. 물에 침투제를 첨가하는 이유는 표면 장력을 감소시키려고 하는 거지. 요게 문제네, 그죠? 요게 어려웠네. 요게 어려웠어. 하지만 분명히 미음이 틀렸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그래서 답은 1번. 이해돼요? 미음도 나가리. 니은과 미음이 없어짐으로 해서 답은 1번. 잘 찾을 수 있어야 되는데 요게 이렇게 꼭 쉽게 답을 찾을 수 있는 경우는 아니었어요. 박스형 다운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요것도 하나 살펴보셔야 될 거고요. 다음은 20번. 분말 소화 약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물어봤네요. 옳지 않은 거. 제가 모의고사 때 설명을 좀 길게 해드렸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좀 어려운 문제죠. 복합적이고 포괄적인 거니까. 제2종 분말 소화 약제의 주성분은 이렇게 나와 있네. 탄산, 수소, 칼륨이라고 하는 놈이 나왔네. 뒤에 거 읽고, 그지? 수소 나오면 되고 칼륨 나오면 되는 거야. 2종. 1, 2, 3종, 이건 얘기했잖아, 그지? 1, 2, 3종 분말 소화 약제는 열분의 방식에서 반응해서 CO2가 발생된다. 맞아, 맞는데 1, 2종하고 4종은 맞지. 뭐가 발생해? CO2가 발생하지. 그러나 3종에서는 뭐가 발생하지 않아? CO2, 이산화탄소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럼 또 하나 얘기했던 거 있는데 4종에서는 뭐가 발생하지 않지? 수증기 H2O가 발생하지 않았지. 되나요? 탄산수소 나트륨도 나왔네요. 그래서 제가 뭐 했던 거 기억나세요?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나? 나는 라면을 제일 좋아해. 일라. 그 다음이 누구야? 칼국수. 일라, 이칼. 했던 거. 라면은 백색. 칼국수는 허브를 넣었어. 그래서 약간 좀 색깔이 들어갔어. 담자색 뭐 이렇게 들어갔어. 라면서 설명했던 거.
탄산, 수소, 나트륨이 주된 성분인 분말 소화 약제는 BC급 화제에 상하고 분말은 백색이다라고 했고요. 이것도 있네. ABC급 화제에서 유효하고 비누화 현상. 비누화 현상은 일종에서 발생하는 거지. 일종에서. 그거 하나 좀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확실하게 요거 한번 볼까요? 요걸 보고 한번 얘기해 보자. 제가 예전에 설명했던 문제에서 따와봤습니다. 그때 말씀드렸었지. 일라 이칼이라고 하면서 라면은 백색이고 칼국수는 허브를 넣어서 보라색이다라고 얘기했던 거. 그때 여기서는 뭐가 발생해서 CO2. CO2가 하나 더 발생한다. 어디에서? 4종에서도 CO2는 발생한다. 하지만 3종에서는 인산암모늄은 이게 우리 인삼을 넣어서 끓이면 이게 약간 핑크빛이 나와요. 다몽색이 나옵니다. 다몽색이면서 이때는 뭐가 CO2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 기억해달라라고 얘기했었어. 그지? 그래서 이게 CO2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였고요. 여기서는 또 뭐가 발생하지 않아요? 4종은 뭐가? 물이 수증기가 발생하지 않는다였던 거 기억하시면서 인산암모늄 기억해 주시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2번. 요 3종이 CO2가 발생하지 않는데 잘못 말했네. 틀린 건 2번이 되겠다. 인산암모늄은 ABC, 인삼은 ABC. 다 적용된다. 그지? ABC. 돼요. 다음은 21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 기체 소화 약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야. 문제는 굉장히 포괄적이면서도요, 좀 복합적인 문제야. 근데 천만다행인 건 답인 경우의 지문이 너무 쉽게 나왔어. 천만다행입니다. 그래서 IG 불활성 기체 소화약제입니다. IG가 순서가 어떻게 돼? N2, 그다음에 아르곤, 그리고 CO2가 있었잖아. 이 순서대로 수치를 적은 거야. 예를 들어 만약에 IG 1빵빵이라는 얘기는 질소가 100%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르곤이나 CO2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개념으로 해석하는 거 다 설명드렸던 내용이잖아. 그지? 여러 번 설명했어. 그죠? 우리 문제도 다뤄봤던 내용이고. 그래서 질소를 포함하지 않는 약제는 IG01이지. 그죠? IG1빵빵은 아니었다는 거. 그래서 틀린 건 1번. 어휴, 감사합니다. 바로 답이만 나와버렸어. 나머지 어려운 얘기야. 어려운 얘기인데 신경 쓸 필요가 없었어. 그지? 어휴, 그냥 땡큐 했을 겁니다. 2번. 할로겐 화합물 소화 약제 중 HFC 23이라고 나와 있는데 요거 한번 읽어봐. 3. 블로르 메탄. 뜨리가 뭐야? 3. 나무 아니다. 나무 아니다. 뜨리 3. 플로르 F. 불소 3개의 메탄이 있다는 얘기야. 맞네요. 어차피 맞대니까. 그지? 1번이 틀렸잖아. 그지? 부촉매 소화 효과는 있고 없고 있고. 이거 기억하면 돼. 자, 오프라인 같으면 재미나게 설명할 수 있는데 온라인 증거가 있는 이 화면이 찍히기 때문에 내가 자제하겠습니다. 딱 무슨 얘기 하려는지 알 거야. 그지? 부촉매 소화 효과는 불활성이 없어요. 불활성이 없고 뭐가 있어? 할로겐에만 있다. 그 얘기입니다. 할로겐 화합물 소화약제는 물소, 염소, 브롬 또는 요오드 중 하나 이상의 원소를 포함하고 있는 유기화합물을 기본 성분으로 하는 소화약제를 말한다라는 정의 얘기입니다. 맞아요. 좋아요. 아주 답은 찾을 수 있게끔 하면서도 굉장히 수준 있어 보이는 과학화된 퀄리티 있는 고퀄리티, 하이 퀄리티인 문제들을 내줬네요. 뭐 제가 영어 쓰는 단어가 몇 개 없어요. 다음 22번 갑니다. 이건 뭐라고 합니까? 아유, 멋있네, 이거. 그죠?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네요. 그죠? 다음 그림의 주입 방식에 관한 적합한 포소와 약제로만 짝지어진 것은 표면 하! 밑에서 올라가는 거지. 표면 하, 뭐가 돼요? 주입 방식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나? 밑에서 위로 쭉 올라가서 포가 깔리는 거야. 표면 하, 주입 방식. 그래서, 표면 하, 주입 방식이라서 표면 하. 그러면서 내가 뭐라고 했었지? 불수라고 했던 거. 경하나 표면하 불수. 그래서 수성막포나 불화단백포로
사용한다는 거 말씀을 드렸던 거. 그림 문제가 나왔는데 다행히도 숲을 불수 알았지? 좀 해주세요. 답은 2번. 그림 문제 이쁘네요. 다음은 23번.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거라고 보냈네. 차동식 분포형. 분포형 일대 감지기의 종류는 공기관, 열전대, 열 반도체식 있었고요. 이거는 광전식, 이건 연기식에 쓰였던 놈이었던 거. 쉬운 내용이니까 알아주시고. 뭐 분포형 말고 뭐 스포트형도 있고 그런데 그거는 이제 기본서에서 설명을 하는 거니까 여기서는 답 위주로 가겠습니다. 24번 소방시설은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활동설비, 소활동설비는 내가 얼마나 많이 모의고사하며 얘기를 해드렸어. 뭐 기억나는 거 있나? 삼연무, 제비 했던 거. 다음 정의로 분류되는 소방시설을 옳지 않은 거 하고 물어봤는데 화재를 진압하거나 인명구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설비, 그게 바로 뭐야? 소활동 선비지 뭐야? 어머 세상에. 따라서 삼, 연, 무, 제비 요거 좀 기억해 달라라고 했던 거 기억나나? 그래서 삼연무, 제비, 연무, 삼연무, 제비 인명구조설비는 해당하지 않는다. 그거죠. 그건 뭐야? 피난구조설비에 해당하는 겁니다. 틀린 건 2번이 되겠습니다. 이거 쉬웠네. 정말 쉽긴 쉬웠다. 그지? 인정하자. 자, 다음에 25번 라서트 가겠습니다. 라서트. 이것도 뭐 꼭 그렇게 쉬운 얘기는 아니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포소와 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네, 옳지 않은 거. 오우, 천만다행이에요. 1번 이거 답 찾기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확실하게 아는 사람들은 쉬웠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 입장에서는 어려웠던 문제로 느껴졌을 거야. 자, 글자를 잘 봐야 돼. 발포전. 요거 싹 말을 바꿔놓은 거예요. 발포전 뭐를 했어야 돼? 수용액 이게 들어갔어야 돼. 수용액. 최저 분해 발포 후 여기선 수용액이 빠지는 거야. 포의 최적이 됩니다. 포의 최적. 얘는 거품을 얘기하는 거고 얘는 원액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발포전은 당연히 원액이겠지. 그지? 계면활성제와 물이 섞여 있는 원액이 되겠지. 그 원액을 뿌렸으니까 후에는 포가 나오고 그 뭐만 따지면 되니까 그 거품의 최적만 따지면 된다. 그 얘기하는 거야. 밑에 수용액이 들어갔어야 돼. 기억나? 기억하셔야 돼. 그래서 발포수 분해 발포 그냥 짜라 읽어주시면 돼. 발포체, 발포수, 발포체. 꼭 기억해. 밑에 수용액이 들어가야지 당연히. 발포전이니까 전포수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1번이 틀려 있는 얘기네. 어떤 게 틀린 거냐? 요 수용액이란 말이 틀렸다 그 얘기야. 요게 옮겨 왔어야 돼. 요쪽으로 옮겨 왔어야 돼. 그래서 발표 원래 전이란 얘기겠지. 전. 최종 발생한 최종 그러니까 뭐야? 후가 되는 얘기야. 후. 그 정도 뭐 한국인이면 그지? 네팔에서 오지 않았잖아. 다음 두 번째 연성계란 대기업 이상. 어이구 정의 문제네. 좋은 정의 하나 알려주네요. 대기압 이상의 압력과 대기압 이하의 압력을 측정할 수 있는 계측기를 말한다. 연성계. 자꾸 읽어. 세 번째, 극소 방출 방식이란 소화약제 공급 장치에 배관 및 분사헤드 등을 설치하여 직접 화점에 소화약제를 방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역시 정의 얘기입니다. 정의 얘기. 아주 좀 읽어주세요. 또 하나, 브레이저 사이드 프로포셔너. 발음 잘해야 돼. 우리는 프로저라고 많이 사용했었기 때문에 저는 프로저를 하겠습니다. 프로셔면 어떻고 그지? 브레이저 사이드 프로포셔너 방식이란 펌프의 톨출간에 안입기 중요 포인트 단어입니다. 안입기를 설치하여 포소화 약제 안입용 펌프로 포소화 약제를 안입시켜 압력으로 주입시킨다 그 얘기하는 거야. 혼합하는 방식을 말한다. 그래서 제가 모의고사 때 다뤄졌던 문제인데 지금 그거랑은 상관이 없어. 그지? 왜? 일본에서 확실하게 저게 찾았어야 되는데 저게 쉬운 얘기는 아니었어요. 말장난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를 외워도 정확하게 외웠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25번까지 해서 한번 문제를 살펴봤는데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는 안 받았잖아, 그지? 예, 그 큰 스트레스를 안 받았어. 이거 갖고 스트레스 받았다면 여러분들은 작년 시험지를 한번 봤어야 돼. 어땠는지. 그래서 우리는 스트레스는 받지 않았다. 그래서 열심히 좀 더 있어서 몇 점에서 컷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패스한다는 가정하에 이제는 잇몸 일으키기, 팔굽혀 펴기, 무거운 거 들기 조심해서 몸 조심하고 최선을 다해서 역전승을 위해서 역전패는 안 돼. 역전패는 안 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여주시면서 노란돼지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